2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 위험이 실현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어요. 트위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달러 부채를 모두 상환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부도난다는 주로 언론들이 한 줄도 안 쓴다고 비판했다. 자, 엘살바도르가 부도가 난다는 말을 최근에 많이 했었었죠. 그러나 이 말이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로이터 뉴스가 IMF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위험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비트코인 채택의 위험성을 여전히 경고했다. 무슨 말을 뜻할까요? 아직 비트코인을 사지 마. 가상자산을 사면 안 돼. 니들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직은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그널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터는 IMF가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위험, 재정 취약성, 대부분 투기적 성격을 감안할 때 당국은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노출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재고해야 된다. 자, 이 말을 좀 풀어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위험,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명확성, 따라오는 전 세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 최근 그 이전에 미국에 대한 법적 프레임 위전에 타국 세계에서 그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되고 있죠. 재정 취약하다.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현재 준비금으로, 즉 회계장부에 대차 대조표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가치가 있냐 없냐. 대부분 투기적 성격이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전 세계 1조 달러, 고작 1200조. 코스피가 2000조 됩니다. 반토막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한국 시장의 반토막.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가. 이제 지금 시장은 100배, 200배, 500배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을 시켜야만 결국 세수 창출이 될 수가 있고 다음 패러다임의 문명의 에너지에 파동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으시죠?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그널이다. IMF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 이후 엘살바도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때문에 부도난다는 주로 언론들이 한 줄을 안 썼다. 달러 부채를 모두 상환했는데 그래서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잠자는 암호화폐 법안 17개 이달 만에 논의를 재개할 듯하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그동안 미러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뭘까요? 과연 저는 SEC와 리플의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곧 결정되는 시그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 은행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지원한다. 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는 부분이죠.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방코드 브라질이 암호화폐를 사용한 세금 납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더 블록이 보도하였다. 이 은행의 VC 부문에서 투자한 스타트업 비트파이와 파트너십을 통해 방코드 브라질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계좌 내 암호화폐를 즉시 현지 통화로 변환한 뒤 세금을 지불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비트파이 CEO는 지난 금요일 이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사용과 접근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브라질은 PIX, 픽스라는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디지털 결제 부분을 혁신해 왔으며 의회가 작년 4월 통과시킨 암호화폐 친화적 새로운 규제 법안 12월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공식 발효됐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CBDC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내년에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년, 2025년 정말 중요한 기점을 갖는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CBDC에 대한 전면 도입과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제와 ISO 2002에 대한 도입과 실행, 이 부분이 코인과 통화 시스템을 새로 한 대체의 스위프트 2.0,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이미 리플에서 라탐, 남미 지역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리플의 인사이트 아티클의 보도자료에 2022년 8월 18일이에요. 리플 브라질 트러블엑스뱅크와 함께 디지털 자산을 통한 국제 결제를 개시한다. 브라질의 남미의 심장이죠. 여기 인프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깔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리플은 오늘 남미에서 ODL을 사용하는 최초의 은행인 트러블엑스뱅크와 함께 브라질에서 리플렛 ODL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트러블엑스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되고 승인된 최초의 은행으로 외환 거래만 담당합니다. 지불을 위한 이상적인 디지털 자산인 XRP를 활용함으로써 리플의 ODL 솔루션은 자 이제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가치의 인터넷, 즉시 고객이 돈을 송금을 하면 가치가 따라가는 부분이 인프라가 준비가 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트러블렉스는 리플렛의 이점을 경험하고 있는 방코 레미덴토, 레니마사 온라인, 프란테 코레토라, 방코 토바지오, 그리고 기타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리플 및 파트너 대열에 합류하였다. 리플은 2019년에 브라질의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고 정책, 비즈니스 개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당 지역의 팀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즉, 남미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인프라를 깔아나갔다. 오늘 나왔던 이 기사가 의미하는 부분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일주일간 8%가량 급락, 투심도 위축.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대는 16,600에서 21,000달러.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작 8% 빠졌죠? 예전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왜? 기술적 반등의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거듭 언급드립니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은 8,200만 원을 찍고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천만 원 후반대. 2천만 원대를 찍고 2천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지만 기술적 반등 국면에 지속화, 가속화 국면에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다양한 시그널과 데이터와 경제 상황을 언급을 드리면서 중국의 락다운 해제, 즉 물가의 안정화, 물가의 안정화는 뭐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뭐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이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미리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선점 그런 물량들이죠. 결국 마지막에 개인이 들어오면서 또 가격은 꺾일 겁니다. 가격이 꺾이기 전에 확인해야 될 두 가지 모멘텀 뭐라고 하셨죠? 하나, 리플과 SEC의 소송. 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기준점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상 유지,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물려서 우리가 현금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SEC가 리플과 합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합의라면 SEC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냐요? 그러면서 빌 모건 변호사가 5가지 이점을 SEC에게 좋은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과 합의를 하면 최근 블록체인 회사인 크라켄이 한 것처럼 막대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 크라켄이 최근에 벌금을 지불하였죠? 크라켄 스테이킹 중단하고 3천만 달러 벌금 납부 합의. SEC 공식 발표. 자, 첫 번째 이득은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이겠죠. 그쵸? 벌금 납부. 두 번째는 합의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동안의 2년 이상의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SEC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정당성이 좀 부여가 되겠죠. 세 번째, 윌리엄 힌만의 2018년 논란 문서를 봉인할 수가 있다. 이 문서를 또 봉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결정, 패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양측이 합의하면 블루스카이 투자계약 문제에 대한 결정은 없을 것. 합의를 해서 손해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한쪽이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저 또한 합의가 그림상으로 그리고 시그널상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미디어에서는 SEC는 아날리나 토라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기 때문에 블록체인 회사와 합의에 도달할 기분이 아니다. 합의가 아니고 리플이 승소할 수도 있겠죠.
물론 패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죠. 큰 그림에서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미 물밑 작업은 끝났다. 인프라가 다 끝나 있다. 그리고 현 돌아가는 시스템이 끝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심장과 혈관과 중심에, 자, 혈관에도 자, 인체 구조를 따져보죠. 심장이 있죠? 각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에 연결되는 동맥과 정맥과 모세 혈관이 있죠. 그쵸? 이 혈관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바로 리플렛, XRP, 그리고 리플사, ODL 모든 시스템은 현재 깔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게 누구죠? 파트너십입니다. 그쵸? 글로벌 국제기관과 중앙은행과 거대 금융기관과 그런 송금 기업들이 이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죠. 비자와 마스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쵸? BIS 또한 CBDC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큰 그림에서. 다만 소송에 대한 방향성으로 인해서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아넬리나 토아스 판사가 소송의 최종 결과를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판결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거 보면 3월 30일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전 세계의 분위기를 봤을 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에서 명확성이 나오게 되면 XRP, 자, 그동안에 눌렸던 부분을 끝내고 상승할 수 있기를, 폭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명확성이 나와서 결국 인프라가 공식적으로 확장이 되게 된다. 그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죠. 유투데이에 투자자들의 지갑에서 7,080만 XRP를 발견하였다. 내용을 보면 고래는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고래에 의한 XRP 구매는 장기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리플과 SEC 간의 소송 해결 가능성에 큰 돈이 쏠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송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고래에 대한 매집, 그리고 방향성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2,830만 원 언저리. 자, 음봉을 찍고 장대 음봉을 찍고 현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낙폭이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제가 2019년도에 기준점을 언급드렸었죠. 어디 위치에 구간하고 있나? 자, 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XRP의 가격 500원 언저리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이죠. 다만 우리는 소송이 해결 나야 된다. 리플과 SEC 소송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큰 틀을 가져온다. 법을 만든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연히 XRP의 가격은 폭등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3년, 4년을 고생을 해도 한 달이면 투자 끝낼 수 있어요. XRP는요. 코인 시장 전체를 봐도 8개월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의 상승은 찐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의 연속이다. 2023년은. 그리고 따라오는 경기 폭락, 그리고 이어지는 전 세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스위프트 2.0과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했었던 CBDC의 도입과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의 채택과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는 기간 투자자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